내용은 여기 좋은 톤을 만들기 위한 연습 방법이고요. 그 저번에 이제 수업에 좀 연장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톤을 갖냐 하는 거고, 보통 한 제가 생각할 때 이 연습 방법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 2개월 되신 분들은 일단은 아 이런 연습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는 이런 연습 방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 방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래젤렛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고음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도 될 수가 있어요. 그 고음력을 내기 위한 그 전 단계 그거 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톤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연관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입모양이라든지 앙부셔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자세에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크게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톤은 그 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목 우리가 이제 이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목이 쉽게 생각하면 호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라는 건 이제 우리 이제 목은 호수라고 생각하세요. 개념 자체를. 그러면 음역대 자체가 낮은 거하고 이제 음역대가 C에서 보통 이제 C 플랫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 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음역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낮은 음은 호수를 열어줘야 돼요. 그냥 열어준 상태, 호수를 열어줘야 되고, 음이 올라갔으면 호수를 닫아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음역과 고음과 저음은 상대적으로 고음과 저음은 넓은, 그러니까 호흡량은 똑같습니다. 넓게 가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고음은 좁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과에 이제 연결된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호수가 연결된 그 호수가 고무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의 양은 똑같죠. 이렇게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좁히면 멀리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넓히면 물의 양은 똑같죠. 물의 양이 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내보내도 저음과 고음은 똑같은 호흡량이 가는 거죠. 그러면 고음에서는 보다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조여줘서 호흡이 빨리 가게끔 가야, 그 밀도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피스를 그리면요, 뭐 피스를 분다, 그럼 그린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피스 리드잖아요. 리드. 예. 리드가 고음에서는요, 리드가 어떻게 떠냐면 얇게 떤단 말이죠. 폭이 좁아요. 이 진폭수 자체가 고음에서는요. 저음에서는 넓게 간단 말이죠. 떠는 것이. 그러니까 고음을 빨리 떨어야 되니까 호흡량을 빨리 해야 얇게 떤단 말이죠. 그리고 저음은 넓게 떠니까 호흡을 풍만하게 해야 넓게 떠날 수 있죠. 근데 저음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뭐냐? 호흡이 뭐 목을 조여준다든지 아니면 입술을 조여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설명하자면 고음은 호수를 조여주고 저음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 플래젤렛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플래젤렛이라는 음력 자체가 이제 보통 뭐
뭐 솔부터죠. 솔. 보통 솔부터 뭐 그렇죠. 솔부터 이제 나가는 음들이 그런. 근데 포지션을 잡아도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안 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코스를 조여주지 못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목에 대한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젤렛을 연습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조이고 넓힐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 프린트 한 장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좀 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달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목을 조이고 가느냐.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보통 레부터 뭘 누릅니까? 뭐 옥타브 키라고 해서 옥타브 키를 누르잖아요. 옥타브 키를 누르단 말이에요. 옥타브 키. 레부터 쭉 누른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고음을 내기 이제 여기가 이제 고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음은 뭘 누르냐? 옥타브 키를 누르고 플러스 목을 점점 조여줘야죠. 목을 점점 조여줘야죠. 올라갈 때. 조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회원님들도 보면 음이 높은 음만 되면 막 이렇게 좀 퍼지는 음이 있어요. 이 소리하고 그죠? 이건 뭐예요? 목을 열어서 부르는 거죠. 열어서. 그래서 고음이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 밀도가 없거나 고음이 음색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소리가 퍼지는 경우는 옥타브 키만 누르고 목을 안 조여주니까 이게 안 나는 거죠. 플래젤렛도 운지를 해도 이것도 높은 음이 나는 것도 목으로 이게 조여줘야 되는데 그냥 목을 연 상태에서 그건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고음은 니들이 알게 떠야 되는데 목을 팽창 열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건 뭐냐? 좋은 톤을 위해서는 목을 열고 조이는 훈련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가 옥타브 키가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한 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매일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습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여기 보면 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레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레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옥타브 키를 누른단 말이에요. 레에서 미도 옥타브 키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옥타브 키를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말고 뭐만 하냐? 목을 조이는 거죠. 이거 저는 안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옥타브 굳이 레부터는 옥타브 키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옥타브 키를 눌러야만이 음이 더 얘가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완전한 채가 되는데 목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옥타브만 누르면 목을 열면 더 힘들어요. 목을 닫지 않으면 이게 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훈련하더라도 목을 조여주는 훈련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운지가 익숙하게 된 다음에 훈련하는 거니까. 뭐 2, 3개월 되신 분이 뭐 하신다 그러면 뭐 한번 해보는 건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 미, 파가 굳이 옥타브 키를 꼭 눌러야만이 소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옥타브 키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더 확고히 하는 거지. 목을 연 상태에서 옥타브 키를 눌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목을 연 상태에서 소리가 어때요? 퍼지죠. 목을 여니까 퍼지는 거예요, 소리가. 왜? 고음으로 갈수록 리드는 얇게 떠는데 목을 연 상태로 하니까 리드가 두껍게 떨면서 소리가 제대로 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연습하실 때도 옥타브 기를 안 누르고 포르테시모로 하시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도부터 내려가는 거죠. 훈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주의사항이. 또 주의사항, 뭐든지 어딜 가든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첫 번째가 입술을 조이면 안 됩니다. 입술을 조이면 안 돼요. 조이면 안 돼요. 입술은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입술의 이 세기는 고음 간다고 해서 입술을 힘을 주면 안 돼요. 입술은 입 모양 그대로. 그러다 보면 느낌 자체가 약간 쪼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음에서 얇게 떨기 때문에 넓게 떨어졌을 때 느낌하고 얇게 떨어지면 이게 좀 좀 이게 쪼여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부러 호흡을 쪼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입술에 힘을 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입술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또 고개 위치가 바뀌면 안 돼. 고개가 보면 하실 때 고개가 뭐 한다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바뀐다든지, 플레젤렛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안 난다고 해서 막 바꾸거든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바꾸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조금은 뭐랄까 좀 바꾸게 되면 바꾸면 사실 잘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입 모양을 항상 제자로 해서 목을 조여야지 입 모양을 고개를 바꿔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입술을 조이면 입술은 그대로 힘을 받고 고개는 그대로 가셔서 연습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12마디 보면 스케일이 있죠. 15마디 스케일이 있죠. C부터 해서. 그러면 이것도 다 옥타브 키를 누르지 않고 절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옥타브 키를 누른다고 해서 목을 열어줘 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여기에 있는 나온 거를
옥타브 키를 누르지만 목을 다 열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음은 듣기 좋지만 고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이 퍼지죠. 그러니까 보통 퍼진다는 게 이제 음정이 플랫이 된다든지 음색이 뭐랄까 이제 더 이렇게 안정감이 없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옥타브 키를 누르시는 연습은 옥타브 키를 누르지 말고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온전히 목으로만 합니다. 목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소리가 안 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훈련하면 목에 대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자들이 왜 소리가 다를까? 왜 연주자들이랑 같이 부르는데 왜 다르겠습니까? 왜? 그 운동선수도 보면 아니 체조 선수 뭐 똑같잖아요. 뭐 겉보기에는 뭐 선수같이 보일지라도 있지만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겠습니까? 안에 있는 근육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축구 선수의 근육 자체와 복싱 선수의 근육과 다 각자가 그 자기에 맞는 종목에 맞는 내적인 근육이 형성되는 것처럼 노래도 색소폰 연주도 이 목에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잘 나고 안 나고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고음에서 잘 안 나든지 플랫젤렛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왜? 목을 조여주는 연습이 돼야 플랫젤렛이 나는 거지 운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운지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갖고 조여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그런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연습이 여기서는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뭐 1번부터 첫째 마디부터 14마디까지는 이제 그런 연습이 있고 15마디부터 끝나는까지는 이제 저음부터 해서 옥타브 키 누르지 않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뭐 여기 한승기 연인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갖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옥타브 키 누르지 말고 조금 올려볼게요. 왜냐면 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옥타브 키를 잡지 않고 연습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 옥타브 키를 누르지 않고 한 거죠.
옥타브 키는 안 나와. 옥타브 키를 못 알아들었어. 아니. 옥타브 키는 이제 옥타브 키하고 같이 돼야 돼. 같이 가야지 정확하게 나. 이제 음이 이제 이 목으로만 조여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품질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옥타브 키하고 목이 같이 이런 같이 돼야 돼. 근데 옥타브 키에 연연하다 보면 목은 연 상태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높은 음이 잘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이제 작자가 또 이제 이 프린터물을 갖고 시도하겠지만 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낮은 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낮은 음이 뭐 예를 들어 레를 낮은 음이 안 나는 경우는 리드가 좀 얇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리드가. 왜냐면 리드가 얇으니까 그냥 막 달라붙는 거죠. 이제 좀 리드가 얇다라는 건 뭐예요? 좀 얇게 떨기는 편하죠. 어느 정도까지 너무 높임이 올라가면 달라붙겠지만 어느 정도 음역대까지는 리드가 얇으면 높은 음이 내기 쉬운데 낮은 음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낮은 음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조금 리드가 얇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연습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 한 10분 정도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에 적용해서 연습하시면 아마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목을 조인다, 연다, 그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에 옥타브 키를 눌러서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음이 더 안정적으로 나죠.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목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은 더 조금 밀도 있는 음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오버턴 연습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C플랫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이잖아요. 이렇게 C플랫에서 이렇게 뭐 음을 쭉쭉 내는 연습이었잖아요. C플랫 내고 뭐 파 내고. 저번에 뭐 잠깐 설명하자면 C플랫으로 이게 다 목으로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턴 연습하는 게 이제 크게 뭘 하냐면 플레젤렛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난해해서 그 전에 일단은 옥타브 한 옥타브가 잘 되고 이 스케일 자체가 목을 조이는 게 먼저 되시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플레젤렛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대략 이번 달에는 한 2, 3회 정도 해서 플레젤렛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조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레젤렛을 항상 저희 학원 뭐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라는 거를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톤도 좋아지고 플레젤렛도 목을 조이는 훈련이 되니까 그 음도 잘 나겠다 생각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한 달은 저희 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아 플레젤렛을 내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뭐 한 2, 3주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플레젤렛이 잘 나오면 이제 이게 대박 나는 거죠. 이 수업이.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튜너기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은데 튜너기에 대한 사용을 선생님 중에도 여러 선생님 계세요. 그 제가 예전에 있던 저의 스승은 아니었고 제가 직접적인으로 아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의 어떤 선생님은 뭐 투너기를 놓고 연습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투너기를 놓고 이제 음정을 다 맞춰라 하는 경우 있고
근데 저는 조금은 달라요. 저는 사실은 투너기를 놓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은 그렇게 연습을 안 했어요. 왜냐면 투너기를 놓게 되면 색스폰이라는 악기 자체가 보통은 고음에서 가면 샵이 돼요. 그리고 도샵이라든지 레의 운정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은 악기가. 그래서 이제 그 색스폰 그러니까 도샵, 그러니까 2옥타브 도샵이죠. 이 도샵이 사실은 좀 샵이 돼서 액션 3, 셀마 액션 3는 그거를 보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샵이 플랫이 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면 색소폰 자체가 음정이 좀 불안한 악기예요. 그래서 뭘로 커버하냐? 기본적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도 다 하지만 이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투너기를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내 입술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음이 높아져. 그러니까 그건 악기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늦추다 보면 자기가 입술이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언제 음이 그 음에 따라서 풀어지고 그러면 음색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음을 튜닝하는 건 괜찮지만 음과 음을 다 튜닝해서 맞춘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반대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롱턴을 한다면서 음정을 뭐 대략적으로 자기 악기 음역을 좀 파악할 수는 있겠죠. 아, 이 음역대가 좀 높구나. 악기마다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튜너기를 놓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 입술이 좀 입 모양이 변화될 수 있는 걱정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지향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튜닝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사실은 연주하실 때는 사실 튜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튜닝. 그러니까 튜닝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테너 색소폰은 보통 도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 알토 색소폰은 솔에 많이 맞춘답니다. 솔이 맞추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도솔 이거 안다고 해서 뭐 악기 잘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알아두면 이제 조금은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도하고 솔을 봤을 때는 보통 어디서 맞추냐? 가나 합주나 뭐 색소폰 합주 뭐 이럴 때 이제 도나 솔로 맞추죠. 보통 이제 색소폰이 모이면 도나 솔로 맞추고 이것은 음역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B플랫이에요. B플랫. C조로 얘기할 때 B플랫.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너 뭐 머리 아파하시지 마세요. 지금 막 머리 아파하시는 게 들려갖고서 네? 머리 아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B플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밴드라는 거는 이제 뭐 드럼, 베이스, 기타, 뭐 그런 키보드 있는 데를 밴드로 얘기해요. 그럴 때는 뭐로 맞추냐? 테너 색소폰은 C로 맞추고요. 알토 색소폰은 파샵으로 맞춥니다. 파샵. 왜 여기는 다르고 여기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가나갑주는요 B플랫 악기 조가 많습니다. B플랫 조가 많아요. 트럼펫,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오케스트라 얘기하면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파트죠. 바이올린. 뭐 테너 색소폰, 유포늄, 뭐 튜바도 그럴 때도 있고, 소프라노도 되고. B플랫 조가 많기 때문에 이제 B플랫 기준을 드는 거고. 오케스트라 밴드는 뭐예요? 다 C조 악기가 많죠. C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바이올린을 얘기를 했을 때 보통 튜닝을 이제 바이올린 퍼스트가 이제 쭉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 하면 오보에가 이제 A를 불죠. 왜 그러냐면 현악기의 그
오프닝 그러니까 누르지 않는 상태의 음이 A가 있습니다. 예, 예. 누르지 않는 상태의 음을 찾는 거죠. B 플랫을 맞추면 뭔가를 누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정이 변화가 있겠죠. 근데 오프닝이 됐을 때는 더 명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밴드는 그냥 C나 F샵을 맞추고 보통은 도나 솔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튜닝을 딱 했을 때 바늘이 중앙에 갈 수 있게끔 높은 솔과 도에 맞추는 게 그게 대시예요. 그래서 항상 향상음악회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연주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요즘 스마트폰 많으니까 튜닝을 되도록이면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연주가 더 돋보이고 더 음색이 더 좋게 들립니다. 왜냐면 음이 낮으면 아무리 잘해도 기타 줄 풀어놓고 아무리 연주 잘해도 음악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튜닝을 일단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뭐 본인이 뭐 튜닝기를 연습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혹여 그거를 맞추다 보면 입모양이 바뀌고 주법이 바뀔까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음정 카바는 보통은 이제 비브라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음정 카바는 보통 비브라토로 많이 카바를 하죠. 근데 비브라토라는 거는 음정이 일직선으로 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냥 빰 하면 하나의 음이 가는 거죠. 이렇게 뭐 도를 보면 근데 비브라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음정이 비브라토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플랫이 되지 샵이 됐던 어느 정도는 이제 맞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브라토만 잘 하시면 음정은 그러니까 기본 음만 맞추고 저음이나 낮은 음은 비브라토 하게 되면 거의 80~90% 커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목을 조이고 여는 것들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오래되신 분들이 왜 소리가 안 좋을까 하는 거가 대부분이 이 목을 열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을 계속 열어버리면 안 돼요. 음역대에 따라서 목을 조이고 열고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잘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개인적으로 또 레슨 받으실 때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잠깐 하나. 네.